2024년 1월 1일 이 책을 읽고 돈에 대한 기존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돈에 대한 태도, 돈에 대한 마음, 돈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이 책을 전 국민 필독서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10대 청소년들에게 경제 교육을 시작한다고 하는데 김승호 작가의 돈의 속성을 기반으로 교육이 이루어져도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스템을 원하다입니다. 이 책을 처음 읽은 지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2024년 1월 1일 이 책을 만나고 3개월에 한 번씩 다시 읽고 있습니다. 그만큼 돈에 대한 통찰력 있는 필독서로 추천합니다. 지금부터 김승호 작가의 돈이 속성을 파헤치고 제 인사이트를 더해보겠습니다. 돈은 인격체다. 돈은 인격체가 가진 품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에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는 돈이 다가가지 않는다. 돈을 인격체로 받아들이고 깊은 우정을 나눈 친구처럼 대하면 된다. 여기서 돈을 어떻게 대할지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됩니다. 돈을 소중히 다루고자 1,000원, 2,000원, 5,000원도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아끼는 마음을 갖습니다. 반대로 얼마 되지 않은 금액이라고 무시하며 함부로 사용하다 보면 결국 내 품에 남는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화가 납니다. 한탄합니다. 그래도 한 번 내 품을 떠난 돈은 스스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돈이 인격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당신의 평생 부자 인생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나는 되도록 내가 지분을 가진 회사의 물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한다. 애플의 아이폰과 에어팟을 사용하고 주로 나이키 신발을 구매한다. 자주 사용하는 구글도 담아본다. 책을 읽고 팔란티어에 관심을 갖고 테슬라도 조금 담아본다. 담아놓고 기다리다 보면 어느새 배당일이나 기다리면서 주가가 떨어지는 이유도 모른 채 혹여나 떨어지면 나의 좋은 회사를 더 좋은 가격에 싸게 살 수 있다는 간사한 마음까지 든다고 합니다. 맨 처음을 기업의 주식을 매수 후 빨간색 상향 곡선만 기다리고 좋아했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어느 순간 파란색 하향 곡선을 기다리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지금 당장 매도할 기업이 아니고 미래가 창창한 기업이라면 지금 잠시 주춤하고 있을 때가 바로 팔 때가 아닌 살 때라는 것을 느끼고 있는 요즘입니다. 복리에 대한 개념도 도니의 속성 책을 읽고 깨달았습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복리는 인간의 가장 위대한 발명이자 세계 8대 불가사의라고 말했습니다. 워런 버핏 역시 복리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투자자이며 복리의 도움이 없었다면 지금의 자리에 오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본인이 젊으신가요? 혹은 아이가 있으신가요? 복리의 개념은 얼마나 많은 금액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이, 지금이 시작하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 재테크 관련 영상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복리는 이미 알고 계시리라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현금 흐름의 중요성입니다. 현금 흐름이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경제적으로 삶이 윤택해집니다. 기업 운영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규칙적인 수입의 가장 큰 장점은 미래 예측이 가능해진다는 점입니다. 미래 예측이 가능하다는 말은 금융자산의 가장 큰 적인 리스크 즉 위험을 스스로 제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신에게 들어오는 현금 흐름을 규칙적으로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부업들 많이 하시는데 많은 파이프라인으로 돈이 여기저기서 들어온다고 하시는 분들도 결국 규칙적으로 돈이 들어오게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놓아야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투자계의 거장 워런 버핏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남들이 욕심을 낼 때 두려워하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욕심을 내야 한다. 모두가 두려워하는 지점을 리스크가 줄어든 상태로 본 것입니다. 나쁜 상황은 나쁜 상태가 아닙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미래가 확실하고 창창한 기업인데 주가는 하향 곡선이다. 사람들은 왜 주가가 떨어지는지도 모른 채 자신의 계좌가 흘러내리는 상황을 버티지 못하고 손해를 보며 매도합니다. 진정한 투자자는 사람들이 매도할 때 가지고 있던 현금으로 매수합니다. 이 부분 공감하시나요?
우리는 빠른 현대 사회를 살아가며 누구나 하루라도 빨리 부자가 되어 경제적 자유, 시간적 자유, 관계적 자유를 꿈꿉니다. 여기서 빨리 부자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빨리 부자가 되지 않으려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기에 가장 좋은 나이는 50세 이후입니다. 조급한 마음에 빠르게 쌓다 보면 중간에 구멍을 발견하지 못하고 결국엔 스스로 무너뜨리게 됩니다. 부는 차근차근 집을 짓는 것처럼 쌓아나가야 합니다. 행운도 행복도 좋은 향을 따라다닌다. 앞선 영상 스콘 애덤스의 더 시스템 책에서도 나온 부분입니다.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 주변에는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이 모입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에너지를 풍기는 사람 근처에는 부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이 모입니다. 금묵자의 근주자적, 더 쉽게는 끼리끼리 어울린다 라는 말처럼 행운도 행복도 좋은 향, 좋은 사람을 따라다닙니다. 돈이 속성을 읽고 공감한 부분이며 실제 삶을 살면서도 격하게 깨닫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과 행동을 해도 긍정적인 사람, 미소 짓는 사람 곁에 사람이 더 많습니다. 늘 화가 나 있고 소리를 지르는 사람 곁에는 똑같이 그런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투자는 예측이 아니라 언제나 대응입니다. 잠들기 직전 내가 투자한 기업이 다음날 급등하거나 급락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는 투자자가 얼마나 될까요? 일반 사람보다 조금 더 시간을 내어 기업 가치에 대해 공부를 한다고 해서 매일같이 주식의 오르고 내림을 맞출 수 있을까요? 100% 맞출 수 있다고 하면 이미 부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예측할 수 없습니다. 무작위로 아무거나 뽑는 것과 다름없는 행위입니다.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놓고 현금을 확보해 놓고 있다가 자신이 정해 놓은 기준보다 떨어졌을 때 가지고 있던 현금으로 매수하는 것이 적절한 대응입니다. 헤지펀드의 데가레이 달리오는 투자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을 대비해 전략적 자산 배분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측할 수 없고 대응하되 분산과 자산 배분을 투자의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언급했습니다. 여기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해리 마코비츠는 투자자가 가져야 할 투자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평상심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역시 채권과 주식에 50대 50으로 분산 투자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잃지 않고 천천히 차곡차곡 버는 것이 가장 빨리 많이 버는 방법입니다. 천천히 차곡차곡 쌓다 보면 어느새 50대가 될 것입니다. 금융지식은 취미가 아니다. 우리의 생존에 관련된 문제다. 앨런 그린스펀은 그를 모르는 문맹은 생활을 불편하게 하지만 금융 문맹은 생존을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에 더 무섭다 라고 말했습니다. 차라리 문맹이나 컴맹이 낫다. 부자의 기준은 사람마다 모두 다를 것이다. 절대적인 부자의 기준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상대적이기 때문이다. 돈이 속성. 김승호 작가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부자의 기준은 첫째, 융자가 없는 본인 소유의 집이 있고 둘째, 한국 가구 월 평균 소득 541만 1083원을 넘는 비근로 소득이다. 마지막 셋째, 더 이상 돈을 벌지 않아도 되는 욕망 억제 능력 소유자다. 결국 부는 상대적 비교다. 돈이 있으니 언제든 명품을 살 수도 있지만 굳이 사지 않아도 되는 상태가 진정한 부자가 아닐까 싶다. 다시 한번 굳이 사지 않아도 되는 상태. 부자란 금액에 따른 기준으로 잡을 수 없다. 부자는 더 이상 돈을 벌 필요가 없어진 사람이기 때문이다. 빌 게이츠의 유명한 말이 있다. 가난은 낭만이나 겸손함이라는 단어로 덮어놓기엔 너무나도 무서운 일이다. 가난하게 태어난 건 죄가 아니지만 가난하게 죽는 것은 나의 잘못이다.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돈이 속성을 읽으면서 다시금 새기게 됩니다. 태어났더니 가난한 집안인 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 눈을 감는 그날에도 가난하다면 분명 그 가난에 대해서는 누구에게 탓해서는 안 됩니다. 명확한 본인의 잘못입니다. 부자가 되는 방법의 시작은 어렵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시작은 바로 자신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바로 부자 마인드를 장착해야 합니다. 나는 평생 부자가 될 수 없어. 쥐꼬리만한 월급으로는 하루하루 버티는 것밖에 안 돼. 대부분 빚 갚으면서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말하며 자신의 삶을 합리화합니다. 김승호 작가의 돈의 속성을 읽으면 분명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우리 모두는 부자인데 각자의 마음가짐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가장 나쁜 투자입니다. 세상에서 투자는 가장 힘든 것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하지 않는다면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투자는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잘 해야 합니다. 투자는 열심히 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통찰과 거시적 안목이 함께 해야 하고 대응의 연속입니다. 2024년 1월 1일 김승호 작가의 돈의 속성을 읽기 전까지 저는 생명보험을 2개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물론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가지고 가셔도 되나, 저같이 돈의 속성을 읽고 깨달으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보험은 저축이 아니다 챕터를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생명보험 2개를 큰 손해를 보며 해약했습니다. 몇 년 동안 입금했던 금액의 절반은커녕 3분의 1 정도도 돌려받지 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깨우쳐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년 전 이 책을 읽지 않았더라면 아직도 생명보험 2개를 해약하지 않고 그대로 입금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책을 읽고 배워야 합니다. 책 속의 내용이 100% 정답은 아닐 수 있지만 자신의 현재 삶을 되돌아보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해선 다른 사람의 고귀한 경험과 조언이 필요합니다. 요즘은 숏폼, 쇼츠 문화의 확산으로 어른이고 아이들이고 할 것 없이 영상 한 편도 제대로 몰입해서 시청하지 못합니다. 3분 시청하다가 다른 영상으로 바꾸고 1분짜리 영상도 끝까지 보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유튜브 영상 시청을 통해 공부를 한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뭐라도 보면서 공부한다면 분명 나은 행동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영상이 편하고 재미있습니다. 책은 따분하고 지루합니다. 책이 따분하고 지루한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책을 읽는 독자에게 천천히 스며듭니다. 영상은 빠르게 들어왔다가 스쳐 지나갑니다. 사실 지금 듣고 계신 것도 영상입니다. 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이라면 책을 읽고 출퇴근길 등 이동 중, 개인 운동 중에는 책을 읽을 수 없으니 특수한 상황에서는 귀로 들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반드시 시간을 내서라도 책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특히 김승호 작가의 돈의 속성은 1회독으로는 부족합니다. 저는 초심을 다잡고자 1년에 4번 읽습니다. 3개월마다 꼬박꼬박 꺼내 읽고 있습니다. 읽을 때마다 감회가 새롭습니다. 잘 지키고 있는 부분도 있고 초심을 잃고 흥청망청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자신을 스스로 다잡고자 돈의 속성을 꺼내 읽습니다. 청년들이 1억 원을 만들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 5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 1억 원을 모으겠다고 마음먹는다. 스콧 애덤스의 더 시스템에서 언급한 긍정선언을 기억하시나요? 무조건 된다. 무조건 할 수 있다. 무조건 이룰 수 있다고 믿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둘째, 1억 원을 모으겠다고 책상 앞에 써붙인다. 첫째, 마음을 먹고 둘째, 쓰기만 하면 됩니다. 어렵나요? 아직까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초등학생도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신용카드를 잘라버린다. 개인 소비 습관의 문제입니다.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사람과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사람의 미래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신용카드를 자르라는 의미는 돈을 아예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닌 굳이 미래의 시간을 현재로 당겨서 쓰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으면 현금으로 해결하면 되고
불필요한 물건을 다른 사람의 체면에 의식해서 구매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애초에 신용카드가 없는 분이라면 평생 만드시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넷째, 통장을 용도에 따라 몇 개로 나누어 만든다. 매월 정기적으로 월급이 들어오는 통장의 각종 입출금 내역이 찍히게 하지 말고 고정지출, 저축통장 등 용도에 맞게 4, 5개 정도의 통장으로 나누어 사용하라는 말입니다. 다섯째, 1,000만 원을 먼저 만든다. 아마 5가지 중에 가장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1,000만 원을 만들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1,000만 원이 어렵다면 먼저 100만 원을 먼저 만들면 됩니다. 100만 원이 어렵다면 먼저 10만 원부터 차곡차곡 모아가면 됩니다. 시작이 반입니다.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할 수 있습니다. 된다고 마음먹으면 분명히 됩니다.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 꿈은 이루어집니다. 1억 원을 만들 수 있는 현실적인 5가지를 봤습니다. 이번에는 돈의 속성, 김승호 작가의 투자 원칙과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8가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빨리 돈을 버는 모든 일을 멀리한다. 기억하시나요? 부자가 되는 가장 좋은 시기는 30대도 아니고 40대도 아니고 50대입니다. 물론 아주 이른 나이에 성공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자가 말하는 것은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둘째, 생명에 해를 입히는 모든 일에 투자하지 않는다. 모든 돈이 깨끗한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생명을 해치고 생긴 돈도 있습니다. 그 돈은 검은 돈입니다. 부자가 되는 지름길처럼 보이지만 합법적이고 투명하고 깨끗한 돈으로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셋째, 투자를 하지 않는 일을 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장 나쁜 투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언제까지 예금과 적금으로만 모으실 건가요? 넷째, 시간으로 돈을 벌고 돈으로 시간을 산다. 부자가 되고 싶은 이유는 결국 자유입니다. 메뉴판을 보지 않아도 되는 경제적 자유, 내가 원할 때 일할 수 있는 시간적 자유,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날 수 있는 관계적 자유. 돈은 사치품을 사는데 쓰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을 사는데 써야 합니다. 그것이 50대의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이제 김승호 작가의 투자 원칙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빨리 돈 버는 일을 멀리 한다. 일반 사람이 부자가 되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는 50대입니다. 저 역시 50대를 바라보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둘째, 생명에 해를 입히는 일에 투자하지 않는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돈은 결국 사라집니다. 깨끗한 돈만이 남습니다. 셋째, 투자를 하지 않는 일을 하지 않는다. 시장이 떨어진다고 가만히 있는 것이 답은 아닙니다. 남들이 두려워할 때 용기를 내는 것, 그것이 투자입니다. 넷째, 시간으로 돈을 벌고 돈으로 시간을 산다. 사치품 대신 미래의 시간을 사야 합니다. 다섯째, 쫓아가지 않는다. 누가 오른다더라. 누가 간다더라. 그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조급할 필요 없습니다. 내 기준이 있다면 두렵지 않습니다. 여섯째, 위험에 투자하고 가치를 따라가고 탐욕을 피한다. 지나친 고위험은 스트레스입니다. 종목을 샀다면 마음이 편해야 합니다. 가격이 내려가도 마음이 편해야 합니다. 일곱째, 주식은 5년, 부동산은 10년, 길게 보아야 부자가 됩니다. 팔지 않을수록 유리합니다. 여덟째, 1등 아니면 2등, 3등은 버린다. 투자는 결국 선택이고 책임입니다. 누구도 다시 할 수 없습니다. 김승호 작가의 8가지 투자 원칙과 기준도 개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무조건 따라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투자 원칙과
기준을 참고하되 결국 선택과 결정은 스스로의 몫입니다. 지금부터는 투자의 승자 자격을 갖췄는지 알 수 있는 11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투자와 트레이딩을 구분할 수 없는가? 둘째, 매수와 매도의 기준이 없는가? 셋째, 있어 보이고 싶은가? 넷째, 5년간 안 써도 될 돈을 마련하지 못했는가? 다섯째,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가? 여섯째, 승부욕이 강한가? 일곱째, 부자가 되면 대중과 함께 살 마음이 없는가? 여덟째, 빨리 돈을 벌어야 하는가? 아홉째, 복리를 잘 모르는가? 열 번째, 이번 달 신용카드 결제 대금을 다 갚지 못해 2월 시켰는가? 11번째, 귀가 얇은 편인가? 11가지 질문 중 예라는 대답이 5개 이상이라면 투자를 절대 시작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11가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승호 작가의 돈의 속성을 읽어보길 바랍니다. 혹시 두량종난 복팔분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메어리는 시원하게 하고 발은 따뜻하게 두고 배는 가득 채우지 말고 조금 부족한 듯 채우라는 뜻입니다. 두량종난 복팔분, 다시 한번 머리는 차게 하고 발은 따뜻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강자와 약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자는 약자가 강자의 밥이 아니라 강자가 약자의 밥이라고 합니다. 결국 강자는 이미 가지고 있기에 강자가 아니며 강자가 되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이 강자라고 합니다. 영화 속 대사가 떠오릅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다. 다음으로 능구와 공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용에 나오는 능구라는 단어에 구는 지속을 의미합니다. 구체적 기간은 3개월을 뜻합니다. 3개월만 무엇이든 꾸준히 하면 본질이 바뀐다는 공자의 가르침입니다. 공부는 몸의 단련을 일컫는 말입니다. 능구와 공부의 가르침은 결국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실천의 지속김을 깨닫게 해줍니다. 내일 하지 뭐 다음 주까지 해도 돼 라고 무리다 보면 미래의 다른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버려야 합니다. 실패할 권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오 시스테미의 스콧 애덤스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실패의 경험을 쌓아 성공으로 나아가라고 말했습니다. 저자는 자신이 지휘하는 사장들에게 실패했다고 징계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도전하지 않음을 탓합니다. 실패는 권리다. 젊은이의 실패는 특권이 포함된 권리다. 청년들은 절대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다시 한번, 실패는 권리다. 사람은 누구나 방황하고 좌절하며 성장합니다. 실패는 범죄가 아닙니다. 실패는 경험입니다. 실패는 도약의 발판입니다. 실패는 성공 전 예방주사입니다. 그러니 무모한 일이라도 끊임없이 도전하길 바랍니다. 모든 성공은 도전하지 않는 자들에겐 항상 무모했기 때문입니다. 돈이 속성의 김승호 작가는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주도하는 삶을 영위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주도하는 삶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매일같이 상사 밑에서 일하다가 60대가 되어 퇴직하실 예정이신가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원하는 장소에서 내가 자의적으로 하고 가치 있다고 느끼면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내가 주도하는 삶일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나입니다. 누군가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지금도 1분 1초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간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시간을 내 것으로 만들려면 돈으로 시간을 사야 합니다. 시간을 사려면 돈이 있어야 합니다. 돈이 있으려면 돈을 내 수중에 담아야 합니다. 돈이 속성 내용 중 얼마나 기억하시나요? 신용카드를 잘라버려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투자가 가장 나쁜 투자다. 1등 주식을 사라. 2등도 괜찮다. 3등부터 쳐다보지 않는다. 조금 더 기억해 보겠습니다. 1에서 3개월마다 꾸준히 초심을 다잡기 위해서라도 돈이 속성을 읽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도 다시 정리한 부분을 봐야 기억이 납니다. 두량종난 복팔분이 기억납니다. 정기적인 수입이 좋다. 실패는 권리다. 특히 젊은이들에게 실패는 특권이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김승호 작가의 돈의 속성을 반드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저와 또 다른 인사이트가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스템을 원하다의 시원하다였습니다.